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는 전국 한우협회 서울, 인천, 경기도 지회의 지회장인 유한식 대표가 운영하는 한우사육 농장이 있다. 유한식 대표는 2009년 전국 한우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2013년에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대회에서 고급육 출연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의 한우사육 기술은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등심 부위의 품질을 중시하는 유한식 대표만의 한우사육 기술은 모든 한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혈통계량, 두 번째는 각 사양 관리에 맞는 사양 관리 단계에 맞는, 세 번째는 축제의 정성과 사량이 있어야만이 어떤 원하는 그러한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혈통이 중요하냐면 2004년도에 제가 일본의 화우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번시구 농가 갔더니 농가의 개체 기록부를 보여주는데 15대, 17대의 그러한 혈통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시장에 갔더니 400도, 500도가 출품이 됐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같이 똑같아. 등선도 똑같고 등선 모든 게. 그래서 경매장에 가봤더니 4대의 혈통, 족보 내역이 있더라. 그러한 내역을 보고 경매를 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결과가 A4 등급이 이상 출연율이 약 90%에 달하는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130년에 걸친 그러한 혈통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와규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비싼 그런 고기가 되지 않나. 우리도 그래서 전체 암수 만풀 이상 출연율이 30.1%에 전년도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혈통 개량을 빨리 잘해서 5년, 10년 내에 2배, 60% 이상의 고급육을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제1위의 위벽, 육모 등기를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극대화를 시키냐면 전기, 후기 때 사료량을 계속 꾸준히 원하는 양 이상으로 섭취를 해서 최종 도축했을 때 결과물이 잘 나오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육성기에 특히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양질의 조사료를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급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육성기의 사료 관리는 조사료를 한 7, 그 다음에 농우사료를 3 정도의 비율로 해서 개체별 상태에 따라서 조저 비율을 8대2가 될 수 있고 6대4가 될 수 있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비가 될 경우에는 농우사료를 좀 줄이고 조사료 위주로 가고, 너무 왜소한 경우는 약간의 농우사료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개체별에 맞는 그런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 육성 때의 과비와 이제 왜소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등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등이 넓적하고 갈비뼈도 안 보이고 하면은 그건 과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소를 육성 때 만들면 후기에 사료 섭취량이 적어서
육모가 덜 발달돼서 삽출량이 적어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등선이 살짝 보이면서 갈비가 두세 개 살짝 보이고, 위가 위로 붙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지방을 다 빼고 이렇게 사양 관리를 해야만이 전기, 구기 때 원하는 섭취량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그 소의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축주의 관심,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데, 이유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조치를 하면 완치가 되는데, 제때 치료가 안 돼서 만성이 되면 아무리 혈통이 좋고 양질의 조사료를 먹이고 사양관리 잘했어도 결과물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을 제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체별의 정확한 체크가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사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다기보다는 싼 사료를 먹입니다. 소가 원하는 것은 물론 30개월의 장기간 비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사료는 너무나 단백질이나 에너지가가 높아서 과비, C등급 출현율을 높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육량 지수는 육량은 더 크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비싼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사료를 먹이면서 단백질이나 에너지가가 조금 약한 거로 해서 장기간 30개월 가면서 C등급 출현율을 최소화하고 A등급 출현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눈앞의 이익만 쫓지 말자. 혈통 개량이라는 것을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면서 이렇게 갔을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고 다 이익이 돌아오는 거지. 가장 우리 한우 산업의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일회일비한다. 또 너무 꾸준한 일본처럼 개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때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장사의 개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한우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잃게 된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량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사양 관리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한우가 진짜 경쟁력 갖추는 그러한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질 좋은 위생적인 이런 우리 한우 고기를 만들어서 외국 수입 고기와 경쟁해서 차별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팩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개량이라는 부분을 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 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유한식 대표가 소를 사육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육성기의 근간이나 복강에 지방이 조기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근간 지방의 축적은 등심 단면적을 감소시키며 사료 섭취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한 근간, 복강 지방의 침착은 근내 지방의 축적도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후 13개월령까지는 갈비와 요각이 보이도록 관리한다. 사양 관리가 잘 된 소의 등은 평평하고 넓으며 가운데가 움푹 파일 정도가 된다. 사양 관리의 단계를 잘 준수하여 사육하게 되면 비육 후의 등이 사진처럼 평평하게 잘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한식 대표는 성장 단계별 사양 관리의 주요 포인트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 5에서 13개월령까지는 육성기로서 배통을 늘리기 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TMR과 건초를 절단하여
무제한 급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18개월령 이후에는 TMR과 농후 사료에 적당량의 볏짚을 함께 급여하고 23개월령 이후에는 TMR은 빼고 농후 사료만 무제한 급이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급육 생산을 중시하는 한우 농가들에게는 유한식 대피의 사양관리법이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